안녕하세요, 하유입니다. 오늘은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연봉에 대한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연봉이나 월급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을 Q&A 형식으로 나눠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세전, 세후 어떻게 구분하나요? 세전, 세후라는 게 세금을 떼기 전후라는 얘기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. 세전이냐 세후냐 이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공식적으로 연봉이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세전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처럼 정부에서 뭔가를 지원할 때 지원 대상의 기준이 되는 월급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항상 세전 월급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면 회사에서 연봉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종이를 딱 줄 때 적혀져 있는 금액도 다 세전 금액입니다. 계약서에 찍힌 월급 금액 보고 월급이니까 세후겠지? 라고 생각하시면서 설레면 안 돼요. 하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연봉이나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연봉은 세전, 월급은 세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. 또 각 연봉별 세전, 세후, 월급 정보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.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보면 이미 계산된 표들이 나와 있어요.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이라고 검색을 하세요. 그리고 첫 화면에 임금 계산기가 보이는데 굳이 번거롭게 계산하지 마시고요. 좀 더 내려서 아무 블로그나 클릭을 해보면 숫자들이 막 적혀져 있는 표를 볼 수가 있어요. 거기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연봉이랑 실수령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220만 원이 좀 넘고요. 연봉 4천이면 실수령액은 289만 원 정도 되네요. 초봉으로 월급 300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공제 항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나름 다 정확한 금액들이고요. 다른 사람들은 얼마 정도 받나요? 현실적인 연봉 얘기가 듣고 싶어요.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제일 먼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우리나라 초봉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. 문과 친구들은 더 느낄 텐데 대기업 연봉도 진짜 일부 탑티어급 대기업이랑 그냥 대기업은 달라요. 취업조사 하다 보면은 저는 그냥 많이 안 바라고 연봉 4천 정도면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4천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원천 징수 금액도 아니고 연봉 계약서에 사인하는 금액으로만 초봉이 4천이면 이거는 일반 대기업 중에서도 되게 잘 받는 금액이에요. 인터넷에 다들 자기 연봉 인증한 거 보면 많이 받는 것 같던데요. 하유쌤이 어떻게 아세요?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이나 카더라 말고 진짜 통계가 보여주는 정보를 보면 돼요. 그 통계도 제대로 따져진 통계인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초봉 평균 이렇게 따지면 너무 광범위할 거예요. 대졸인지 고졸인지 대졸 중에서도 소위 말해 명문대인지 업종이 어딘지 이런 거에 따라 다 평균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자료를 소개하려고 해요.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사이트인데요. 이 사이트가 좋은 게 대기업, 중견, 중소 같은 사업체 규모별, 산업별, 직업별, 학력별, 나이별, 성별, 근속연수별, 경력연수별, 직급별 이렇게 각각의 조건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이 중에 3개를 엔드 조건으로 선택해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연봉값을 전체 평균값, 상위 75%, 상위 50%, 상위 25% 연봉값 이렇게 다 보여줘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 쪽, 그 중에서도 식료품 제조업 쪽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나는 여성이고 나이는 25에서 29살 사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이 3개를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. 화면에서처럼 전체 평균값 상위 25%, 상위 50%, 상위 75%의 평균값을 다 보여줍니다. 대기업 IT 경력 3년 이런 식으로 또 조합을 바꿔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곳, 여러분의 소위 말하는 스펙, 조건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분류를 하다 보면 대략 어느 정도가 평균이겠구나. 그럼 내 최저 마지노선 연봉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도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 사이트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눌러보세요. 재밌을 거예요.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는 거랑 그냥 초봉 평균 금액 이렇게 적혀져 있는 기사랑 뭐가 달라요?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완전히 다릅니다. 요새 직장인 1년차 평균 연봉 3,400이라는 기사를 보면서 내 연봉 그 정도 안 되는데 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요. 통계를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얘기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100만 원, 500만 원, 1억 이 값들의 중위값은 500만 원이지만 평균값은 대략 3,300만 원입니다.
있습니다. 차이가 엄청나죠? 전체 직장인 1년차 평균 연봉이 3,400만 원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회사, 직무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. 연봉 최저 노선을 왜 생각해 보라는 건가요?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최저 연봉을 고민할 때 현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들이 주변에서 뭐 초봉 5천을 받는다 어쩐다 해도 흔들리는 게 좀 적을 거예요. 그렇다고 연봉 마지노선을 뭐 3천으로 정했으면 너는 연봉 4천은 꿈도 꾸지 마. 뭐 연봉 3천인 회사만 지원해. 이게 아니라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아, 내가 취업 준비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연봉 마지노선 금액을 딱 정해두면 그거보다 낮은 연봉은 어차피 내가 합격해도 만족 못하고 막 갈까 말까 하다 결국 안 갈 연봉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지원 자체를 과감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 낭비를 줄일 수도 있겠죠.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현실적인 답은 업계 평균 연봉이 높은 업계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 영업 직무에서 일을 하라는 거겠죠. 이거는 개개인마다 얘기해주고 싶은 게 다르기 때문에 얼른 넘어갈게요. 이 연봉으로 언제 돈 모으죠? 그러게요. 근데 이거는 일단 취업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. 지금 생각하기에는 끝이 없어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직장인이 돈을 버는 방법은 정말 임원급이 되지 않는 이상 연봉이 아니라 투자나 다른 사이드 잡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비슷한 맥락에서 연봉 500 정도는 되게 차이가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은데요. 연봉 500이면 실수령으로 따지면 한 월 40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에요. 물론 소중한 돈이죠. 다 막 연봉 500 올리려고 이직하고 그러니까요. 그런데 그거는 좀 다른 요소들이 적당히 괜찮을 때 얘기지 회사가 나랑 정말 안 맞는 곳이면 그 돈은 병원이나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쓰는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걸 말을 해주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연봉 한 500 정도의 차이는 물론 소중하지만 뭐 회사와 집의 거리, 회사 분위기, 회사 이미지, 나의 만족도, 워라밸 이런 다른 요소들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직할 때 얼마나 연봉을 올려야 될까요? 다른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연봉만으로 볼 때 보통 여러분이 받는 연봉에서 20% 이상 올리면 뭐 이직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